합성함수라는 게 뭔지를 이제 우리가 함수를 어느 정도 파악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고등학교에서 자주 쓰는 함수 형태가 있는데 그게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라는 게 뭐냐면 표현으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y 이퀄 fx가 있고 어떤 함수가 있고 y 이퀄 gx가 있어요. 각각에 두 개만 가능한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다 가능합니다. 이건 그냥 뭐 수량은 상관이 없어요. fx가 가령 예를 들어서 fx가 뭐 x 플러스 1이라고 칩시다. gx는 x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건 f라는 규칙을 따라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막 숫자가 오다가 마이너스 1, 0, 1 이러고 나서 뭐 1, 2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y 값은 0이 매칭이 됐을 거고요. 맞죠? 0에 해당하는 값은 1이 매칭이 됐을 거고 가령 2가 됐을 거고 이렇게 3이 됐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합성함수는 뭐냐면 얘가 이 숫자들이 새로운 x가 되어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거는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z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새로운 x가 돼서 g 함수로 들어가는 걸 의미해요. g 함수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 얘네들이 다 뭐가 되냐면 제곱이니까 얘는 0이 될 거고요. 얘는 1이 될 거고요. 얘는 4가 될 거고요. 얘는 3에서 9가 되겠죠. 그리고 이 앞에도 있었을 거고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함수에서 y 값에 해당하는 애들이 새로운 함수의 x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합성이라고 불러요.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에 들어간 게 fx죠. 그래서 x가 f라는 규칙에 의해서 y 값으로 변신했겠죠. 그쵸? 그리고 얘가 새로운 x가 돼서 g 함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괄호 안에 들어간 자리가 x가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g의 경우 x 값이 뭐냐면 fx의 y 값이 해당하는 거니까 fx의 y 값인 fx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fx의 y 값이 g라는 함수에 x로 들어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걸 합성함수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이거의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이 이렇게 돼요. g 동그라미 fx 이렇게 해도 씁니다. 이 동그라미 표시가 합성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합성 표현은 주로 이 두 개를 섞어서 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더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g 함수의 입장에서 이렇게 써야 되겠지? fx의 치역이 gx의 정의역이 되는 것, 그것을 합성함수라고 부릅니다. fx의 치역이 gx의 정의역이 되는 것, 이 경우 이렇게 했을 경우 fx의 y 값이 gx의 x 값이 되는 것 비슷하죠? 네, 근데 좀 그럴싸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 합성함수는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 거냐?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하면 이게 뒤집은 거죠?
이번에는 gx의 y값이 fx의 x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똑같은 동일한 x인 요 네 가지 샘플 요 네 가지 요걸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x가 x값이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이고 2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 경우 g라는 규칙에 먼저 들어가겠죠? 그럼 g 규칙은 뭐예요? 제곱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겠죠. 여기는 0이 되겠고요. 여기 다시 1이 되고요. 여기 4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거를 다시 f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f는 x값에다 1씩 더하는 거니까 얘는 2가 될 거고요. 얘는 1이 될 거고요. 얘는 2가 될 거고요. 얘는 5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요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나 지금 요 그림으로 표현한 거를 요렇게 간략하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자, 우리 똑같은 x일 때를 비교해 볼까요? 이쪽에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를 끝났습니까? 0으로 최종 결과가 나왔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1로 시작하니까 뭐로 끝났어요? 2로 시작했죠. 서로 시작점은 똑같은데 결과물이 달라졌죠. 즉 합성함수는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순서를 그거를 우리가 멋있는 말로 뭐라고 그러냐?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 우리 책에 써 있어요. 합성함수의 성질 해가지고 98페이지 맨 밑에 노란색 얘가 되지 않는다. 요 놈은 g의 fx였고요. 방금 한 놈은 f의 g의 x 이렇게 된 거죠. 이 둘은 서로 같지 않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교환법칙 성립하잖아. 순서를 바꾸면 계산값이 서로 달라진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네. 다른 거 비교해봐도 그래요. 그러면 언제나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나? 그렇진 않아요. 교환법칙 성립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무작정 언제나 교환법칙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되는 놈 있고 안 되는 놈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비중이 더 확률이 높습니까? 성립 안 하는 게 훨씬 높아요. 거의 대부분은 성립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극히 예외적으로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특별하니까 시험대 내기 좋겠지. 이해했어? 그게 뭐냐면 합성함수 다 끝나고 나오는 이 예외적 성립의 대표적 예시가 얘가 뭐냐면 역함수예요. 그래서 역함수가 시험에 되게 잘 내요. 왜냐하면 합성함수에서 대표적으로 교환법칙 성립하는 애거든. 특별한 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합성함수 일반적인 내용 끝나고 나면 바로 뒤에 역함수가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그럴싸한 이유가 있는 거죠. 예외적으로 성립하는 애가 역함수예요. 그 시험에 단골 문제예요. 안 빠집니다. 역함수. 굉장히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내가 바로 눈으로 봤잖아요. 우연하게도. 그러면 사람인 이상 모두 궁금해져야 돼요. 결합 법칙 되나? 분배 법칙 되나? 이딴 것도 궁금하겠지. 그치?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써 있잖아. 결합 법칙 어떻게 돼? 성립한다라고 돼 있죠? 이해되십니까? 네, 결합 법칙 성립해요. 분배 법칙은 애초에 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집합하고 뭐 이거 할 때 다시 생각해 보세요. 분배 법칙은 계산의 종류가 두 종류가 돼야 분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합 같으면 합집합하고 교집합이 엮여 있어야 분배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합성함수라는 것은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계산 종류가 뭔데 이 함수의 y 값을 어떤 함수의 y 값을 새로운 함수의 x로 쓰겠다 이거잖아. 그 생각밖에 없단 말이지. 거기에 종류가 두 종류가 없단 말이지. 따라서 계산의 종류가 두 종류가 안 되면 분배 법칙은 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분배 법칙은 애초에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애인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합성함수는 특징이 교환 법칙 안 돼. 변화 법칙은 가능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해 놔야겠지. 네, 요거 굉장히 독특한 성질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합성함수를 참 여기 하나 더 있네. 교환법칙 성립의 예로 아까 내가 뭐를 들었었냐면 첫 번째 역함수의 예를 들었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게 말장난 같은 건데 우리 책에 표시되는 게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 된다고 나와 있죠. 항등함수가 뭐였는데요? x하고 y하고 똑같은 거. 그럼 잠깐 생각해 볼까요? 항등함수 ix가 있고요. 그냥 일반 함수 fx가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한번 합성해 보고 이렇게 한번 합성해 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여기다가 x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x가 먼저 i부터 들어가요. 얘 순서가 거꾸로다. 이렇게 갔다가 그 결과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산 순서가 x가 상대함수에 들어갔어요. 그럼 뭐로 바뀌어 있겠어요? 여전히 x겠지. 왜? 상대함수는 원래 그런 놈이니까. 그치? 그러면 이 결과물이 그냥 x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f가 x로 들어가야 되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요 놈은 x가 들어갔어요. f에. 그럼 결과물이 fx예요. 결과물 자체가 fx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 fx가 i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얘가 1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들어간 거 그대로 다시 나오는 거죠. 항등함수의 뜻이 그거잖아요. 들어간 x 그대로 y로 나오는 거.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들어간 x가 fx잖아요. 그러니까 i를 통과해서 나오는 결과물도 뭐겠어요? fx겠죠. 그 두 개가 똑같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도 해볼게요. 이렇게 맨 처음에 i 하고요. 그 다음에 fx 뭐로 할까? x 플러스 1로 할까? x 플러스 1 f 이렇게 해봅시다. 오케이? 이해했어? 뭐 세 개만 해볼까? 0, 1, 2 그러면 0이 들어가면 0이죠. 1이고요. 2죠. y 값으로. 그쵸?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이니까 1 되고 2 되고 3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0으로 들어가서 1로 나오고 1로 들어가면 2로 나오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게 요거야. 얘야. 이거의 결과물이야. 보라색 결과물이에요. 자, 이번엔 반대로 0, 1, 2, 그 다음에 여기서 f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y값은 1, 얘의 y값은 2, 얘의 y값은 3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는 거야? i를 가는 거지? i를 가는 건 이 x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1, 2, 3 그러면 연두색으로 0이 들어가면 1, 1이 들어가면 2, 2가 들어가면 3 똑같죠? 연두색
그쵸? 그러면 둘이 서로 같은 함수다 아니다는 뭐 갖고 따진다고 했어? 순서쌍을 비교해 본다고 그랬지. 그치? 이쪽에서 0으로 들어가면 1이에요. 합성 함수까지 다 하면 최초 0으로 들어갔을 때 결과물이 1이죠. 1일 때 2이고 2일 때 3이잖아요.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0일 때 1이고 1일 때 2이고 2일 때 3. 완벽하게 똑같죠. 그쵸? 그래서 이 둘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대표적 예가 되는 거예요. 항등함수하고 어떤 함수하고는 언제나,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합성을 해봐야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해했어? 결론은 그거지. 왜? x 자체가 y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x 값에 변화가 없으니까 달라질 것도 없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이러한 것이 합성함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한번 합성함수를 계산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짤막하게라도. 어려운 건 다음 시간에 풀더라도. 필수 1번 함수 fx의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합성함수는 뜻 자체는 되게 심플합니다. 문제는 실제 문제를 푸는 거는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함수의 y 값이 새로운 거에 x 값이 된다는 게 뭐 숫자로 하면 그런 거 같아 하는데 이게 그래프 가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헷갈려요. fx는 두 종류로 계산이 되는 놈이래요. 한 번은 제곱하는 놈이고 한 번은 2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제곱해야 되고 0보다 작으면 절반으로 잘라내야 돼요. gx는 규칙이 3x 플러스 2라고 합니다. 이때 천천히 볼게요. 자, 이런 식의 표현도 많이 씁니다. 이 표현 방법을 익숙하게 만드세요. 이렇게 하나로 가로로 치르고요. 거기에 무슨 x를 집어넣겠다? 마이너스 4를 먼저 집어넣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g 합성 f 때 거기에 2를 집어넣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얘. 근데 뭘 보라고 했어? 마이너스 4. 자, x가 출발합니다. 마이너스 4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 x가 누구의 규칙을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g라는 규칙을 따라서 갑니다. 그때 y가 만들어지겠죠? 아니, y라고 하지 맙시다. g의 g 마이너스 4라고 합시다. 이렇게 표시합시다. y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 느낌에서 다를 테니까. 자, 마이너스 4를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그럼 마이너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나왔겠죠. 그놈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f라는 규칙에 가야 됩니다. 그놈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f의 g의 마이너스 4라고 부르는 그놈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네, 요런 거 한 번쯤은 적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헷갈릴 때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이 x가 돼서 f라는 규칙을 갖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둘 중 하나에서 골라야 되겠죠. 마이너스 10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절반을 쳐라. 이렇게 된 거니까 최종 결과물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전체 값이. 자, 이번에는 x가 뭐부터 들어가냐면 f의 규칙부터 들어가서 f의 2로 만들어질 거예요. 자, x값이 2가 들어갔습니다. 2가 들어갔어요. 2는 양수니까 제곱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럼 결과물이 4가 나올 거예요. 그 결과물이 이제는 g라는 규칙에 들어가서 이렇게 될 겁니다. g의 f2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 4는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죠. 그래서 4, 3, 12 했으니까 14가 됩니다. 이 값이 14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결과물은 9가 되겠죠. 맞나? 예.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합성함수 계산이라고 합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들 내가 이런 식의 표현을 되게 자주 쓰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머릿속에서 이걸 굳이 뭐 노트에다 적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머릿속 계산은 이런 식의 이런 순서로 여기서 갔다가 얘가 여기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이 F로 들어간다. 그 결과물이 F로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다시 이 F의 2가 F로 먼저 들어가고 이거 하나가 하나의 값이 돼서 G로 들어간다. F의 2가 하나의 함수로 X값으로 돼서 G로 들어간다. 이런 생각. 이해될까요? 아직까지는 할만하죠? 그냥 숫자로만 돼 있으니까. 네, 그래프 들어가기 전까지 할만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만 또 기억하면 돼요? 교환 법칙 안 되고 결합 법칙은 된다. 뭐 이런 것만 좀 기억하면 돼요. 좀 어려운 건 뒤에 가서 있어요. 자, 또 기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필수예제 2번. 자, 얘는 뭐 때문에 문제가 나냐면 앞으로 이 표현을 되게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익숙해지라고 내놓은 문제입니다. 특히 요거에 대한 이해. 이게 도대체 뭔지가 빨리 와닿지 않아서 학생 입장에서 이거 되게 이 표현 되게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이 표현 엄청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이 표현이 뭔 뜻인지 몰라서. 그래서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무슨 뜻인지 해봐야 되겠지. 자, F의 1은 F 자체래. 얘 자체래. 이 사람 여기 써줬잖아. 그치? 그러면 2부터는 어떻게 되냐? F의 2는 여기다가 2를 넣은 거잖아요. 여기다가 2를 넣어야 되겠죠? 그럼 뭐예요? 뜻이? F. 즉 F2는 F를 한 번 합성한 거죠. 즉 F자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F의 3이라는 놈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F의 F2가 됐다는 뜻이고, 맞습니까? 그거는 뭘 했다? F2가 F니까 F 이렇게 합성했다는 뜻이죠. 결론적으로. F의 4는 이 규칙에 따르면 F의 F3을 했다는 뜻이고요. F3이 F였으니까 얘는 F를 했다는 뜻입니다. 4번 합성했다는 뜻이죠. 아, 여기 나와 있는 지수는 몇 번을 합성했는지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2라고 쓰면 2번, 3이라고 쓰면 3번, 4라고 쓰면 4번. 그런 뜻이구나.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자주 보게 되면 요거 되게 자주 나올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해볼 때 내가 지금 수업할 때는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 가서 숙제할 때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어떨 때는 풀었다가 어떨 때는 또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개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혼자서 낑낑대다 갖고 와요.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얘가 특히 그래요. 질문을 받아보면 멀쩡히 잘 풀던 놈이 내가 많이 찾았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여기는 지금 개념서만 나가기 때문에 부교재가 없잖아요. 2월 말까지 진도를 다 끝낼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경우는
개념서 있고 부교재로 문제집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숙제 검사를 하다 보면 개념서에서는 얘를 멀쩡히 풀었어. 왜? 나랑 수업할 때 같이 풀었으니까. 이 시간에 내가 문제 풀어봐.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풀었단 말이야. 그럼 집에 가서 이제 부교재로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때는 사라지는 거야. 못 풀어가지고 체크해가지고 이 질문할 걸로. 그래서 내가 두 개를 딱 펴놓고서 얘기하면 지도 이해가 안 되죠. 왜? 지책에 풀려져 있는 게 있거든. 잘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게 첫 번째. 이 식의 의미에 대해서 이거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자. 앞으로 되게 자주 볼 놈이다. 특히 합성하면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거 지워도 될까요? 이거 지우지 말까? 자, 그러면 얘는 말 뜻이 뭐야? 이 짓을 60번 하라는 뜻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 방법이 실제 수를 대입해서 수의 변화 패턴을 알아내서 그 다음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일일이 실제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 합성을 통과시켜 보는 거예요. 그럼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이겠죠, 내 눈에. 그럼 그걸 몇 번, 예를 들어서 60번 했을 때 어떤 숫자로 갔을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이거는 실제 숫자로 대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식의 모습, 식의 모습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식 자체를 대입해서 식의 모습,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식 자체를 대입해서 식의 변화를 인지하는 거예요. 식 자체의 변화. 그래서 한 방에 해결하는 겁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둘 다 쓰임새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요 방법을 좀 더 연습하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쪽으로 해결 방법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식에서의 변화 패턴을 인지하려면 이거 잘 들어두세요. 고등학교 전 과정에 속하는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과정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식의 변화 패턴을 인지하라는 게 되게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이 변화 패턴을 인식하려면 이 패턴을 인식하려면 뭐를 반드시 해야 되냐면 계산을 끝까지 하면 안 된다예요. 오히려 계산을 끝까지 하면 안 됩니다. 실제 숫자로 계산을 끝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 뜻인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f의 1은 x-2죠. 그치신데? 그러면 f의 2는 f의 f니까 뭐가 되냐면 얘가 x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맞지? 그래서 이렇게 돼. x-2에 빼기 2가 돼. 마음에 들어요? 이거 이해됩니까? 요게 새로운 x가 돼서 f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x자리가 여기잖아요. x자리에서 x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요게 새로운 x니까 x 빼기 2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거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x 빼기 4로 계산을 마무리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변화가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내 얘기는. 내 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네들 노트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거 안 돼.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쓰라고. x 빼기 2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쓰든지 x 빼기 2 곱하기 2 이렇게 쓰든지 이런 식으로 쓰라 이거야. 계산 끝까지 하는. 왜? 규칙을 파악해야 되니까. 내 말 이해돼? 조금 더 가볼까? 얘를 f의 3을 한다 붙이면 f의 f2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 x 빼기 2 빼기 2를 다시 x로 해서 이렇게 2를 집어넣어. 계산 끝까지 하지 말고 x 마이너스 4로 넣지 말고. 이게 계산 끝까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내가 패턴을 인식할 수 있다고요. 변화하는 패턴을.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2에 더하기 2 더하기 2든지 아니면 이거를 x 빼기 2 곱하기 3이라고 하든지 둘 중 하나로 표현할 수 있겠죠. 내 말 이해됐습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F4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조금 이제 머리가 돌아가죠. 내가 왜 이런 의도를 나의 의도가 조금 보이죠? 얘가 어떻게 되냐? x 빼기 2 곱하기 4로 보이면 아주 좋은 거야. 내 얘기는. 그러면 얘가 숫자가 짝짝 맞아 떨어져. 2면 2고 3이면 3이고 4면 여기 4가 딱 보인다고. 이 숫자 짝이 맞아 떨어진 거 보여? 지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런 거 잘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계산은 끝까지 하면 안 된다고. 마무리 지면 안 돼. x-4로 하면 안 돼. 안 보여 그러면 숫자가. 내 말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이 패턴을 내가 인식했으니까 얘 실제로 뭐예요? 얘 x-2 곱하기 60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왜? 위에 숫자가 60이니까. 이 패턴으로 가는 거니까. 내 말 이해됐을까요? 거기에 뭘 넣었어요? 100을 넣었잖아요. 여기다 100 집어넣었다고요. 아 얘가 f의 60의 x다 이거지. 여기까지 됐니? 따라서 이제는 마무리 지으면 되죠. f60의 100은 얼마냐? 마이너스 20일 것이다. 이건 뭐 사실 문제를 다 풀어버린 거지. 저 노란색이 핵심인 거지. 그러면 식 변화의 패턴을 인식하려면 계산 끝까지 하면 안 된다. 숫자가 바뀌는 모습을 관찰해라. 계산 마무리 짓지 말고. 이해됐어요? 이거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어디 하고 있어요? 수하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뭐예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과목은 수 1이죠. 수 1에 이 숫자가 바뀌는 패턴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수열이에요. 수열 단원이 있습니다. 수열, 수원에 맨 끝에. 그때 엄청나게 자주 나올 건데, 그러니까 다 이게 뭐야? 다 생각이 있는 거야. 내 말 이해돼요? 이 뭐지 과목을 함부로 짜지 않아. 다 오늘 벌써 얘는 그렇다 쳐. 얘랑 합성하면 되니까 오늘 뭐 나왔었지 아까? 내가 뒤에 이거 되게 이거 이런 이상한 규칙, 함수 규칙 주고서 풀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죠? 이것도 2학년 때 다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학년을 마무리하면서 여기가 지금 1학년 2학기 과정이잖아요. 1학년 2학기를 하면서 내년에 배울 거를 야금야금 떡밥을 뿌리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떡밥 뿌리고 있는 거예요. 얘도 그래요. 얘도 떡밥 뿌리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거에 오히려 포커스 맞춰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네. 어차피 이게 다시 다 나올 거니까. 요거 좀 연구 좀 하시고 오늘 꼭 집에 가서 한번 미리 풀어보세요. 얘는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요 바로 밑에 뭐 있을까요? 예. 뭐 해볼까요? 그래도 한 2-2번 정도는 해봐야 되겠죠? 2-2번 정도 해보세요. 2-1은 너무 쉽다.
풀어봤어? 풀려? 아씨 뭐 오늘 습도가 몇 퍼센트지? 그렇게 높진 않았구나. 오, 내일 비 온다네. 밖에는 미세먼지가 되게 안 좋은데 여기는 실내라고 갖다 놔봤는데 나쁘지 않네. 그동안 공기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나 보네. 어때? 풀어봤나요? 답은 뭐라고 하나? 1이래요. 1 맞아요. 예림이는 풀렸어? 나 못 풀려고 그러냐면 2-2번 풀어보라고 했어. 틀렸어요? 진선 어? 아 그래요? 그럼 같이 풀어볼까요? 이 다시 1번을 풀라고 할 거 그랬나? 자, 한번 해봅시다. (2-2번) fx 값은 1-x로 계산한다. 그리고 아까랑 비슷한 멘트들이 써있죠. f는 f이고 f의 n 플러스 1은 f 합성 fn이다. 그때 f의 1000에 3의 값과 f의 1001의 3의 값을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해봅시다. 식으로 해봅시다. 식으로. 자, 아까처럼 f는 1-x고요. f 1일 때 f의 2는 그러면 1-1-x 이거 계산하면 그냥 x네요. f의 3은 다시 1-x가 되겠죠. 왜냐면 이 결과가 다시 들어간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아, 여기서 더 자세하게 풀어야 되나? 괜찮아요? 이해돼요? 네. 그 다음 f의 4는 이게 다시 x가 되는 거니까 1-에 1-x 그래서 잘못 썼네요. x. 야, 이 정도 해보면 이제 패턴이 보이겠지. 패턴 보이네. 이 위에가 홀수면 다 1-x, 1-x로 계산이 되는 거고 위에가 짝수면 다 x로 계산되는 구조네. 이해됐을까요? 구조 자체가 그런 거네요. 그러니 얘는 이게 1600이 뭐라고 쓴 거예요? 1000이에요? 1000? 예, 1000이면 짝수잖아요. 짝수를 따라가 봅시다. 그럼 x라고 써놨으니까 이건 3이고요. 얘는 홀수일 테니 얼마죠? 1-x니까 -2 그래서 1이다. 이렇게 되네요. 조금 이제 감이 잡히려나? 요령이? 요런 식의 문제를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앞으로 되게 자주 나올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통틀으면 뭐예요? 그냥 규칙 찾기예요. 규칙 찾기. 어떻게 하면 규칙을 빠르고 간편하게 찾을 것인가. 그 요령은 계산을 끝까지 하지 않는다. 계산을 마무리하지 않아야 이 요령이 패턴이 보인다. 그런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오히려 3번이 더 쉬운 문제네요. 실세제 3번. 3번은 엄청 쉬운 거네요. f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 gx는 2x 플러스 a라 하면 이때 이렇게 합성한 것과 이렇게 합성, 웬만하면 안 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대요. 그쵸? 그렇다면 a가 과연 얼마길래 이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건 엄청 심플합니다. 얘 구하고 얘 구해서 서로 같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얘는 뭐예요? gx의 y값, 즉 얘가 어디로 가면 돼요? x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에 2x 플러스 a에 빼기 1 이겁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 다음 요 놈은 요게 x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a 이 두 개가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 플러스 a랑 같습니다. 이거죠. 엄청 간단한 문제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a 얼마예요? 2분의 1인가? a 2분의 1이죠? 그렇잖아요? 네. 간단한 아주 심플한 문제예요. 오히려 2번이 훨씬 어려웠던 문제죠. 합성을 계속 연달아 하는 거. 그래서 규칙적.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4번. 얘도 2번보다 쉽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hx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는 hx가 어떻게 생기면 먹을지조차도 난 모르겠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기본에 충실하자 이거예요. 기본에 충실하자. 뭐가 이 fx의 x자리에 들어갈 놈은 뭐라고? hx의 h라는 함수에 y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이렇게 들어간다. 이게 핵심이다. 2 곱하기 hx 마이너스 3 이꼴 g 6x 플러스 3이라고 쓰는 거. 이게 핵심이죠. fx의 x자리에 hx의 y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x자리에 hx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자. 이해됐어? 그러고 봤더니 얘 이쪽으로 이항하면 뭐가 돼요? 6x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그걸 2로 나누니까 따라서 hx는 3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이해됐을까? 이름이 이해돼? 네. 요 노란색 요게 핵심인 거예요. hx의 y값이 x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fx의 x 자리.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요거. 이렇게 된 거죠. 자,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조금 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렵게 느껴져요. 얘는 쉬워요, 그나마. 그런데 요 놈은 좀 어렵다. 요것도 나중에 역함수를 배우면 좀 쉬워지는데 아직 우리는 역함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요걸 해결하는 게 사실상 조금 더 번거로운 방법을 써야 된다 이 뜻이에요. 역함수를 배우고 나서 이거를 다시 보면
내가 엄청 쉽게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역함수까지 못 나갔기 때문에 아쉽지만 좀 번거로운 방법을 써야 됩니다. 나중에 종합해서 역함수까지 다 배우고 나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역함수로서 푸는 것도 가르쳐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백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전해 보세요. 내 말 이해됐죠?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얘 뭔지 모르죠? 어쨌든 h라는 함수에 x 자리에 fx가 들어가야 되니까 아파. 요 x 자리에 들어가는 거다. x 자리에. 그제?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2x-3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이게 핵심이죠. fx의 y 값인 얘가 h라는 함수의 x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요거 되게 낯설죠? 되게 낯섭니다. 그 값이 6x 플러스 3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건 뭐 아무 중구난방이잖아. 너무 복잡하잖아. 나는 뭘 원해? 깔끔하게 여기가 하나의 값으로 되어 있는 걸 원하는 거야. 중요한 건 이 x는 절대적인 x가 아닌 거야. 문자를 상징하는 거지 x가 절대적인 x는 아니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만약에 2x라고 치고 ht가 2t라고 하거나 hy가 2y라고 하는 이런 애들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얘네들이 나타내는 건 다 뭐예요? 요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2배를 치세요. 이 뜻이에요.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2배를 치세요. 본질적으로 딱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나는 괄호 안에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심플하게 다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요. 얘 전체를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요. 심플하게. 즉 이렇게 2x-3이라는 것을 t로 놓습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놓습니다. 한 덩어리로.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x는 이 덩어리 값에 대해서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느냐? 덩어리의 2배냐? 덩어리의 절반으로 해야 되냐? 이걸 찾아야 되겠지. 근데 이렇게 해요. x는 t 플러스 3의 절반. 아, 이 덩어리에다가 3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는 게 x입니다. 이렇게 정리되겠지. 요거 이해됩니까? 그렇다면 ht라는 값은 6 곱하기 x 대신에 2분의 t 플러스 3에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럼 얘를 정리하면 이거 3으로 될 테니까 3t 플러스 12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ht가 3t 플러스 10이라면 hx 역시 3x 플러스 10이 아니냐 이거죠. 뭐가 다르냐 이거죠. 똑같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즉 여기의 요령은 뭐야? 이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는 거. 그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한 덩어리로 생각했을 때 x 값을 그 덩어리에 맞춰서 다시 계산해 줘야 되는 거. 그게 필요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늘 좀 힘들어하네. 어려운가? 유연이 어때? 할만해? 아직은? 그래서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거든요. 요 다음 거는 좀 요거가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숙제를 해서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화요일이잖아요. 정규 수업이. 그럼 그때다가 연습 문제도 안 하고 놀 수 없잖아요. 내가 연습 문제에서 빼줄게. 뭐만 빼줄 거냐? 필수 예제 5번에 해당하는 것만 빼고 다 풀면 돼요. 그러면 그 필수 예제 5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뭐냐? 그걸 찾으면 되잖아. 연습 문제에서 12번. 이거 하나네? 진짜? 리얼리? 12번 빼고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운 거. 이해돼요? 네. 4번
4번? 이건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저거 필셀이 5번하고 무관한 거예요. 네, 관련 없어요. 필셀이 5번만 빼놓고 싹 풀어가지고 보세요. 뭐 물론 내일 참석인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해됐죠?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